8월 5일 2017년 러시아 국방부가 아슐록 미사일 발사 훈련장에서 개최한 국제 군사 경기에서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연은 행사 이벤트 중의 하나로 공중의 대결이라는 이벤트로 시작되었다. S-300 미사일 시스템은 1978년 소련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러시아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이다. 나토에서는 S-300 미사일 시스템을 SA-10 그럼블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중국은 S-300 BMU-1을 라이센스 생산하여 홍키-10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S-300 바바리트 미사일은 S-400 트리움프 미사일과 함께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러시아 S-300 미사일 시스템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비교하면 S-300 미사일은 보다 대형이고 무겁고 사정거리가 길다. 그리고 두 모델 다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탐지, 조준할 수 있으며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들을 유도하는 것도 같다. 또한 두 모델 다 이동식이며 수명 주기 동안 미사일에 대한 정비가 불필요하다는 점도 S-300 미사일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동일하다.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S-300V 기술을 도입하였고 S-400 기술도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했다. 러시아의 국영 무기 수출 독점 회사인 로스보르제니의 발렌틴 자페발로프 공보실장은 S-300V이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작동에 필요한 소요 시간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20에서 30분인 반면 S-300은 불과 5분이면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러시아는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지상 탐지 레이더 개발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군이 황해북도 신계에 숨겨두고 있는 이동식 스커드 B 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신계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약 100km인데 도달 시간은 불과 3분 40초. 대전까지 300km를 날아오는 데에는 5분 14초. 부산까지 500km를 비행하는 데는 6분 55초가 걸린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999년 5월 18일 S-400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00km로 현재의 S-300보다 성능이 2.5배 우수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러시아제 S-300 공중방어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미국 전투기의 UAE 상공 비행을 금지시킬 것임을 통보했다고 제인스 디펜스가 1997년 4월 16일 보도했다. 당시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시험용이나 훈련용으로 S-300 몇 기를 구입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미군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패트리어트를 구입할 경우 10억 달러가 소요되지만 성능면에서 결코 패트리어트에 뒤지지 않는 S-300V는 패트리어트의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무기 가운데 미국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S-300V 지대공 미사일과 미국의 19 전투기 킬러급 잠수함 등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한국이 S-300V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할 경우 지대공 미사일의 핵심 기술인 지상 탐지 레이더 개발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한국은 KEM-3 효격 실험에 성공했다. 한국은 S-400에 비해 사거리와 발사고도는 낮으나 격추 능력을 더 높은 미사일인 1000-2 P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2017년부터 양산한다. 1995년 4월 14일 러시아의 타르타스 통신은 고도의 기술을 숨긴 수출용 S-300 6천만 달러치를 미국에 팔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는 패트리어트 성능 개선을 위해 러시아제 S-300 방공 시스템의 부품을 비밀리에 사들였다. 러시아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일부 상원 의원들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의 S-300을 구입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해왔다. 2001년 5월 28일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 미사일 방어 체제에 사용하거나 러시아의 노후한 레이더 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고 조기 공중경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 미국 스마트 미사일 vs 러시아 S-400 방공망 대결의 승자는? 비정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이번 시리아 공격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미국의 창과 러시아의 방패 중 어떤 것이 더 위력적인가를 보여주는 시험장이 됐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시리아에 대한 공습과 방어에 최첨단 공격용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기 때문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동원된 무기는 시리아 인근 지중해 인근에 배치된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도널드 쿡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 구축함과 인근의 또 다른 이지스 구축함에는 최대 12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됐는데 이 중 일부가 화학무기 연구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로 날아갈 것이라고 경고한 스마트 미사일이 실제로 날아든 것이다. 토마호크는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 군사력의 상징으로 인식돼 왔다. 사거리 1600km로 해상에서 핵탄두나 재래식탄두를 장착해 지상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다. 위성안법 장치와 디지털 영상 대조 유도 장치 등을 통해 꾸준히 성능이 개량됐다. 이제는 시차를 두고 산계도에 폭발하는 자탄 분산형 모델까지 나와 적 공군 기지 내 활주로와 전투기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2.5톤 무기를 장착한 채 15,000m 높이에서 시속 300km로 비행하는 최신형 무인 공격기 MQ-9 리퍼도 가세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리아는 이번 공습에 러시아제 최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 S-400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 100개의 표적을 탐지해 36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사거리와 요격 속도가 각각 400km, 마하 12에 달한다는 게 러시아 측 주장이다. 러시아는 토마호크는 물론 스텔스기와 일부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측의 주장에도 불구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만 보면 미러의 창과 방패 대결에서는 미국이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제 방공망이 가동됐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상당수 미사일이 실제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미국이 목표물로 삼았다고 밝힌 화학무기 관련 연구시설 등에서 폭음과 화염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물론 러시아 방공미사일 체계가 서방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시리아 정부는 13개 혹은 20개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지 주민이